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달러당 1,03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 종가보다 3원 3전 내린 달러당 1,027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장중 1,02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8월 11일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은 4월에만 2조 8,01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지난 1월에서 3월에는 3조 5,1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7,109억 원 매도 우위인 만큼 시총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지난 1분기 국내 상장사의 35%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 71곳 가운데 25곳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은 12곳,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보인 기업은 34곳이었습니다. 최근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준 주가의 10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싼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이 몰리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상장수가 재정적으로 부실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마치고 3거래일 만에 개장을 합니다. 오늘 개장 출발까지는 좋았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반짝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연휴 내내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발표한 중국 지표 또한 부진하게 나오면서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약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950포인트 이탈, 1940포인트마저 장중에 이탈한 채 움직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폭 반등한 채 19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매도 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일 금요일장 1,000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는데 오늘은 지금 장중에 그 2배 넘는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0억 원이 넘는 매도 규모를 쏟아내고 있고 장 초반까지 기관이 매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꿔줬긴 했지만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물을 좀 만회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동반 오늘 약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최대 증시의 변수가 또다시 환율입니다. 환율이 1,030원대까지 다시 한번 주저앉았을 때도 시장 충격은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 다시 1,030원대마저 붕괴한 채 현재 1,0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새 4%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 하단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시죠? 외환 동향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는데 환율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3만 30전이 하락한 1,027원에 개장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외 시장에서의 하락폭보다는 1원 이상 낙폭을 줄인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 하락세가 더 진행되면서 1,024원 9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5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4월 비농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28만 8천 명 증가를 기록하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만 다시 급락세로 방향을 바꾸었는데요. 이것은 실업률이 6.3%로 급락한 원인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었고요. 특히 물가 지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미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점이 달러화로 하여금 전통화 대비 급락세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은 역외 시장에서 이미 1030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국제외환시장 흐름 가운데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지난 5일 저녁 뉴욕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날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같은 위험 회피 재료와 또 미국의 4월 서비스업 PMI 지표 호조라는 위험 선호 재료가 서로 충돌하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지난 금요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3원 10전이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다른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 비해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원만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때는 역외 시장 참여자들이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 방어에 주력했다고 언급한 점을 거래 동기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한국 외환 당국이 더 이상 1030원을 강하게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달러 원을 강하게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밤의 달러와 약세의 경우는 유로와 강세에 따른 유로 달러의 상승이 다른 통화상에 달러와 약세에 영향을 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주변 국가들의 PMI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달러로 하여금 1.3951달러까지 상승하게 했고요. 원화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외 환율 하락폭보다는 오늘장 5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게 크게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우선 1030원대 붕괴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우선 좀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좀 세 자릿수 자리를 전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1020원대 지지는 가능할까요? 네, 달러화는 현재 주요 통화 대비 급락세를 본 이후에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 역시 순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으로 하락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1020원대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유지를 하겠고요. 오늘 이후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최근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표명할 경우에 유로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이 다시 1030원 가까운 수준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러원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달러와 약세가 다소 과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 현 수준에서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020원대 등락이 거듭할 것이고 그리고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줄 만한 대외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짚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환율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1020원대 5년 9개월 만에 1020원대로 들어선 것인데요. 좀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좀 환율 약세가 돼야 많은 상황인데 오히려 워낙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되어서 긴축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나가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 미 재무부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면서 수출업체들이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일단 2월 내부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한 3천억 팔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에도 약 3천억을 팔고 있어요. 선물도 역시 그 정도 팔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내리고 있죠. 또 지금 하방 압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꼭 이 우리나라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오랜만에 보거든요.
환율 하락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네.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보는 결과로 결국은 환율과 원화가 어느 정도 일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가격 조정이 좀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면 월초 내고 물량이 좀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결국 이번 만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방향성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 주봉이에요. 주봉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건데, 이 하단선 값이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거든요. 이게 1,000원대 초반이에요. 한 1,010원 정도 좀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보이는데, 이거로 보면 지금 이게 갭이 15원 정도 갭이 있거든요. 요 음봉이. 그러니까 요 음봉만큼 한 15원 정도가 더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1,010원 정도 언저리가 아마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로존에서 그 유로화 약세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원화가 어느 정도 약세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하단선까지는 밀릴 수 있는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라면 뭐 1,015원 정도가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바로 내려갈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 보는 견해로는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방향성을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원화의 어떤 강세 기조는 거의 단기적으로는 끝에 가까웠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점에서는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거의 환율이 한 달 사이에 4%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강세 기조가 막빠지다라고 보셨는데요.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좀 세 자릿수를 넘보는 전망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미국 재무부가 요구했던 게 960원입니다. 960원. 그러니까 2,050원 정도에서 2%에서 8%니까요. 2%면 1,030원이 맞죠. 그 다음에 8% 정도 된다 그러면 한 970원, 60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960원, 70원까지 가게 되면 정부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960원, 70원까지의 채산성을 맞춰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가 이제 조만간 시장 개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점에서 아마 반등을 아마 예상해 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강세를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결국 그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유지하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선 방어를 하지 않겠냐. 물론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그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더 밀지 않겠냐, 환율이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어떤 그 위협도 있지만 사실 과거에 28개월 동안 경상 흑자 났어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위치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는 굉장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달러 결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앞으로 뒤로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의도적인 방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관심은 환율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금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참 많은 상황에서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주일 하는 총재가 ADB 연차 총회 참석을 해서 깜짝 금리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 시장과의 소통도 중요시했고 그리고 적어도 1년 동안은 뭐 경제 흐름을 본 후 금리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상대로 또 동결이 되는 건가요? 다른 방향성은 없는 건가요? 그 이주일 하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2달에서 3달 정도에 미리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런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건 이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오늘 제가 전화를 한 몇 통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상승 모멘텀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재료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요. 이게 또 미국하고도 또 디커플링까지 걸리면서 밀렸다가 지금은 또 커플링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따져보니까 사실은 지금
재료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딱 있다면 세월호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시장의 어떤 심리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그 여행 산업이라든가 다 해지된 것도 많고요. 또 회사에서도 회식도 안 합니다. 그렇게 못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팽배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 참 어렵죠. 근데 사실 그 기술적으로 봐도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 세월호 시점인데요. 세월호가 요 4월 14일, 요 16일 사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쪽 못 넘어가다가 이 반등 주도에 그냥 바로 밀렸습니다. 네. 그 음봉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장대 음봉이. 그 시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을 줬던 시점의 뉴스가 뭐냐라고 보는 게 일단 시장의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이제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어떤 모멘텀을 없애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을 취하는 시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새로운 모멘텀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환율이라든가 주가의 모습을 본다면 시장은 반등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하죠. 네. 반비례하는데 환율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가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5월달이 지금 그 월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요. 만기가 껴서. 만기 지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만기, 옵션 만기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5월달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핵심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금통계에서는 이번에 동결이 되는 걸로 예상하시는 건지?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적 이슈로서 뭔가 하나 만든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동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사님이 지난번에 좀 금리 인상 전에 금리 인하를 한번 거치고 인상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카드는 언제쯤 꺼내들게 될까요?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나와야죠. 사실은 지금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테이퍼링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9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금리 인하 약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카드를 써야 할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옛날에 김준수 하는 총재가 카드를 쓰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놔가지고 카드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쓰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는 용어 하나만 썼어도 시장은 굉장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 시점을 놓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견해로 하면은 적어도 이달 다음 달이 제일 좋죠. 이달 다음 달. 근데 이제 이주에 하는 총재 지난 주말에 언급을 보면은 두세 달 뒤라니까 5개월, 6개월 뒤가 되는 거기 때문에 5개월, 6개월 되면은 지금 5월이니까 10월 달이 되죠. 그럼 테이퍼링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번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위축된 상황을 위해서는, 이달이나 다음 달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늦어도 7월 전에는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다 조용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를 하는 총재도 섣부리 금리 인하 결정을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94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코스닥도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좀 기술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기술적으로는 월봉을 봐야 돼요. 네. 월봉으로 보면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선인데요. 이 선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 추세 연장선, 요 자리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재볼까요? 한 1905 정도가 되죠. 5에서 10 정도가 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60월선이거든요. 60월선이 지금 나오는 게 1800대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에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밀어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는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를 보시면 계속 이 추세 연장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6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로 이걸 밀어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거의 힘들 거라고 판단이 쓴다면 이 또 추세 연장선 값이나 1910 언저리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밀릴 만한 재료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그렇게 밀릴 만한 재료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모멘텀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는데 그 모멘텀을 지금 중국 쪽에서 금리나 지준율 인하 쪽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재료를 찾아볼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봐주시죠. 1%대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때 좀 갭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메꾸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하는 건가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제가 갭이 여기서 하나, 여기 둘, 요 세 개, 네 개죠. 보통 물론 코스닥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네 개 정도가 나오면 두 개를 남겨놓고 세 개째를 메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여기까지 5개가 나왔기 때문에 세 개를 남겨놓고 간 다음에 여기까지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온다면 확률적인 겁니다. 꼭 온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갭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거래소처럼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린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정도 지금 다 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바운딩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들어와서 아주 오랜 기간 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선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지금 요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요거로 본다면 전환선 532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봉상으로 본다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상승 뒤에 먼 훗날에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나 멘토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를 찾아서 그 특징주를 집중적으로 해부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까지 내어드리는 나무노의 Y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전부 다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지금은요, 팔고 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정 주가보다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다면 깨끗이 그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면은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제가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00 종목들 지난 연휴 동안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고평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파란색과 순간적으로 보는 앞에 19짜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존 있는 투자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은요,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3.63% 제법 많이 떨어져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국전력은 훨훨훨 타고 올라가는데 한전은 계속 떨어지네요.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떨어지는데 가스보다 전기가 좋나요? 자, 한국가스공사 왜 이런 급락이 나오느냐 내용을 보니까요, 1분기 판매량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분명히 작게 나올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번 1분기 한국가스공사의
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했었거든. 1,500억 이상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 그러한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의 공기업들 재무구조 개선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매각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이 한국가스공사의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은요, 한국가스공사를 지속적으로 샀습니다.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지만 반면 3월부터 약간 6만 9천 원이죠. 7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6만 9천 원이 오른 지점부터는 기관들,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해왔었고요. 현재까지도 흐름들은 기초적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 투신의 충돌 속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도 사실은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시장의 충격까지 들어맞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몇 가지 주요한 핵심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모잠비크 사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과거 이제 주가의 급등의 요인이었는데, 아직까지요.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화되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전략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건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즉,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잡힐 것인데 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강하게 잡히는가도 사실은 지금 모호한 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차후에 실질적인 실적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한 가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공기업들 관련해 가지고요, 이 배당 성량, 즉 배당을 좀 많이 내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방안을 잡고 있다는 데서는 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기업들 평균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2%대. 자, 1%, 2%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금액이 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1%에서 2%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평균 배당 성향이 전체 당기 순이익에서 한 20%대를 배당을 해왔었는데, 그렇다면 한 40%대까지도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배당 성향이 추가적으로 증가되어서 배당률이 1%에서 2%대로 올라간다면 주가는요, 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부분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 미수금의 이 회수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이 미수금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미수금 회수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인데요. 하반기에 이 모잠비크 관련해서 한 2에서 3억이 정도 추가 시추가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추가 시추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좀 우호적 데이터가 나온다면 또 한 단계, 지난번에 한국가스공사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던 것처럼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실적 부분이 아니라 바로 기대치라는 걸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의 이 가치는 정확하게 적정 주가 수준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PBR을 기준으로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약간의 고평가로 나와 있어요. 한 33,000원대가 적정 주가로 나와 있으니까 현재의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약간의 고평가 구간이 될 것이고요. 현 지수 대비 비교한다면 저 네모난 박스의 하단 부분까지는 밀려가야지 또 가격의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를 고려했을 경우에 적정 주가는 63,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이자 기준가인데요. 지금 가격이 한 69,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현재의 장세의 변동성과 지수의 PBR 1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역시 현 시점의 가격 매력도는 결코 높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가격이 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해서 상당히 싸네 이렇게 해서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좀 뒤에 적정한 수준의 가격, 조금은 할인된 가격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7,000원 정도 가격까지 진입을 한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7,000원이 오지 않는다면 시장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겠네요. 향후 이 시장과의 비교 속에서 일단 2분기 실적까지 3분기 실적까지 좀 보면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보다 더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더 좋은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서 수평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전략에서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은요, 잠깐 쉬어가고 있을 뿐이다. 1분기 실적이 다 끝나는 시점부터는요, 여러분들 활짝 웃을 수 있으니까 5월은요, 분명히 아주 강한 장세로 마감이 될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오늘 많이 좀 밀립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흐름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환율 역시 좋은 흐름이 안 나오는데요. 환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워낙 강세 흐름, 엔화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가 또 이제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외인들이 마땅한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내일 또 만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요, 환율이 좀 멈춰야 되는데 1,0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 예전부터 많이 드렸잖아요. 그 포인트에 외국인들이 이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 오늘 현재 시간으로 거의 3,000억 가까운 매도세를 선물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1조 1,000억 원 조금 안 되게 보여주고 수량으로는 8,600계약 정도의 매도세가 좀 잡힙니다. 자, 4일 연속이고요. 코스피는 현물 쪽에서 5일 연속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죠? 제가 조금 매수해 보려다가 방향을 제가 또 바로 바꿨습니다. 현금합고 전략으로도 바꿔버렸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최대한 제가 제 스타일대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잘 아시죠? 꾸준하게 잘 맞췄고, 종목 최근에 추천드리고 어떤 종목은 많이 수익 나고 어떤 거는 안 나면서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제가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 잘 판단하고 계시죠? 잘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따라오시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걸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수급 100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들어왔고요. 대한항공, 롯데쇼핑, 호텔신라, 한국전력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자,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도 1% 가까이 올라주면서, 네, 41,000원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한 뭐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네요. 뭐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시장에서 왜 시장은 이렇게 안 좋은데 SK하이닉스만 올라갈까요? 자, 똑같은 답이에요. 저번에 드렸던 말이랑 똑같은 말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살 게 없는 겁니다. 확실한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자, 환율이 안 좋아지면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특히나 철강주들이나 건설주들 채산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철강업주나 건설주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이 잡혀주면서 IT 대장주로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이미 좀 먹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인데요. 제가 요즘에 자꾸 항공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등을 좀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들어요. 뭐 아시아나항공은 흐름이 아주 크게 무너졌지만 그래도 대한항공은 좀 살아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주봉으로 흐름을 볼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흐름이 나온다 칩시다. 바닥이고요. 이게 만약에 바닥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죠?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날 올라가 준다면, 이게 올라가 준다면, 항상 강조들은 어떤 그림 나옵니까? 이런 차트 모양이 새롭게 라인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쉽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일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기긴 하지만요. 반등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온다. 더 이상 밑으로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항공 이 친구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종목군에 정말 잘 넣어두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도요 많이 밀렸어요. 이게 정말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레이더망이 걸리네요. 수급적인 특징주로서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흐름상으로 볼 때도 정말 많이 밀렸지만 오늘장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0.6%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으로는요. 지금 현재 외인들이 11,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간이 뭐 3,000주가량입니다. 30만원입니다. 가격이요. 현재 거래가가 32만원대예요. 자, 충분하게 많은 물량이 매수하고 있다 판단할 수가 있고 최근의 수급 많이 안 들어오는 기관들이 계속 매도가 나갔는데 외인은 꾸준했지만 기간이 좀 돌아섰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거래 차트 흐름이 어떻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반등을 주는 뭐 이런 모양새를 잡을 수 있어요. 네, W자 패턴을 좀 맞춰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 고점 라인 포인트까지는 보통 반등을 가져오거든요. 한 요 종목은 대형주에서 3% 공략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라고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이거죠.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오늘도 수급 좋습니다. 이전에 한번 오전에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상담이 들어와서요. 이때였습니다. 제가 매수 콜 사인 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자, 그때 매수하신 분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외인들이 25,000주 매수고요. 기관이 7,000주 매수합니다. 자, 최근의 매수 흐름 볼게요. 최근의 매수 흐름은요. 기관들, 외인들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 잡히면서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포인트가 잡혀요. 이거 무슨 흐름이죠? 이 흐름 좋다 말씀드리잖아요. 수급 자체가 개인에서 외인으로 이렇게 이동될 때 정말 좋은 거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조정, 조금 지수의 조정 포인트 많지만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포인트가 맞나요? 아니에요. 21선 깬 다음 다시 올라갈 때 포인트. 한 82,000원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요. 82,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수급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수급 상위주 중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드디어 신고가 찍어줍니다. 자, 오늘 4850원 현재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1.2% 오르지만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요. 자, 이 종목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그냥 조정시마다 매수해라. 그냥 매수하면 된다. 자, 얼마까지 본다고요? 45,000원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계속적으로 이거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매수하고 계신 분들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흔들리지 마세요. 밑으로 좀 더 깨져서 4만원 깨지면 팔래? 팔지 마세요. 뭐 짧게 볼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45,000원 연말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실적이 올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21선 깼다 올라갈 때 그냥 사면 되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상담이요. 좀 들어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먼저 4008님 ICD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1,800원이에요. 비중 30%. 자, 제 방송 보시는 분이라면, 그쵸? 네, 제가 시청자를 끌고 다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청률 정말 잘 나오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이라면, 30%씩 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시장이에요. 현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이 별로 안 돼요. 자, ICD 지금, 11,800원 30%시잖아요. 이걸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얘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4월 중반, 중순에 매수를 하셨어요. 수급이 있나요? 자, 보세요. 이런 수급은 개인 투자분들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상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보세요. 그냥 깔끔하게 없는 수급이에요. 관심이 없다고요. ICD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1,900억. 1,900억 정도면요. 이따 제가 종목 하나 드릴 건데 1,900억 정도면 들어와야 된다고요. 들어와야 된다고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외인이 오히려 팔고 나가는데 좋은 일이 아니고 외인 들어온다고요. 외인은 이거는 개인들의 흐름이지 정말 외인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흐름 뭐 오늘 좀 밀리는 거 코스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밀리는 건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금이 없으시다면은 ICD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조금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지금 방송 포트에서 종목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 지금 60%가 넘어요. 네, KG 인시스가 20%라서 60%가 넘어갑니다. 수익 난 것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조금은 비중을 줄여보시라고 제가 권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6723님 제일기획 24,050원이신 것 같아요. 홀딩해도 될까요? 홀딩해도 됩니다. 제가 이거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수익이 2%밖에 안 났지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 갑자기 꼬여버려서 제가 매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수급 안 좋으니까 매도 처리.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의 목표가는 수급이 꼬이면 거기가 목표가다. 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1% 이상 빠지는데 매수가보다는 높이 있어요. 높이 있는데 약간 조금 걱정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기획은요. 연말까지 가져가면 정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광고주들, 광고사들은요. 특히 올해 스포츠픽 이벤트 3개 잘 아시죠?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6723님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길게 가져갈 거면 이 정도 흔들리면 흔들리지 마시고 연말까지 저 김선윤 믿고 한번 베팅해 보십시오. 분명히 많이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수급이 안 좋아서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일기획은요. 홀딩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내일장이나 모레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면은 재추천을 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에요. 아셨죠? 잘 들고 가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일진머트리얼즈 6162님 보겠습니다. 매수가가요 11,500원이십니다. 네, 20% 6162번님 봐드릴게요. 자,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바닥에서의 움직임을 얘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요. 큰 흐름에서의 그런 바닥에 대한 움직임 자체.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는데 크게 보자면 거의 뭐 바닥이란 인식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이 정도 포인트 될까요?
네, 거의 이 정도 포인트 근접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포인트고 최근의 흐름에서 맞춰보자면 최근의 흐름에서는 좀 지워볼게요. 맞춰보자면 거의 바닥에 거의 근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볼 때는 차트의 흐름으로 볼 때는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되냐? 완전 바닥이잖아요. 기관의 수급이나 외인의 수급 이 종목을 이끄는 수급을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그런데 수급은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영 깔끔하진 않습니다. 자, 기관들의 이게 매수 흐름 자체가요. 이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들어오긴 하는데요. 아직은 너무 미비하네요.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해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11,500원이시잖아요. 타이밍은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 구간에서 거의 이때쯤이신 것 같아요. 잡으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언제죠? 4월 22일부터 많이 올라갔을 때 수급 보니까 4월 22일이면은 요때인데요. 네.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해서 지금 매수가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래가 바로 던져버리고 또 다시 잡네요. 약간 조금 고민이 되면 수신 들어와서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는 타이밍은 맞았습니다. 잘 하신 게 맞아요. 잘 하신 거 그때쯤에 하신 것 같은 잘 하신 게 맞는데 지금은 약간 꼬여있다. 만약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원래 약간 기다려 봤어야 됐는데 타이밍이 약간 안 맞지 않았나.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수급적인 부분 보니까 기가 잡히네요. 다행히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우리 단타 세력들 보면은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전고점 포인트 잡고서 12,000원까지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12,000원 정도까지 상승 쪽에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닥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수익보다는 짧게 치고 나와보자. 12,000원 좀 넘어가서 12,200-300원 돼도 짧게 치고 나와보자. 그래서 12,000원 갔을 때 반 파시고 이때 반 팔고 좀 더 올라갔을 때 이때쯤에 절반 나머지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의견 드려볼게요.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기아차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를요, 제가 오전 방송에 추천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네요. 플러스권으로 잘 버텨주다가. 자, 기아차. 왜 추천드리죠? 제가 이런 포인트 봤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거의 이 정도 바닥권이 왔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겠구나 싶어서, 요렇게 충분하겠구나 싶어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자,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상승을 가져오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가져오니까 곧 그 타이밍이 왔다. 하지만 뭐가 문제죠? 지수가 좀 안 도와주다 보니까 올라간다면 정도 포인트가 잡혀요. 그래서 한 6만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짧게 보려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충분히 상승 쪽에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6,700원 매수하신 가격 괜찮으세요? 비싼 거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과 제 판단이 맞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느긋하게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늘 추천주 제가 시장 안 좋음에도 현금 확보 전략 외침에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YG원입니다. YG 짝대기 긋고 원이에요. 네. 오늘 좀 밀리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YG원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IT 기기 판매 증가에 따라서 공작기계 수요가 증가되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거고요. 미국은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올해 매출이 좀 확대 기대가 되는데 다 좋아요. 이것보다 실적도 좋으니까 2, 3분기 좋으니까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기관들은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수급을 볼게요.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업펀드, 올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언제부터냐면요. 4월 18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매수를 며칠인가요? 이게 며칠이죠? 네, 10일 정도 오늘까지 해서 11일째 매수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고 외인들도 약간 정리가 들어갔지만 거의 끝자락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많이 올라서 이걸 어떻게 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 보세요. 주봉으로 볼게요.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네, 제가 뭐 많이 안 바랍니다. 많이 안 바라고 요 정도 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상승적 분위기 나오면요. 12,500원 이상 가서 13,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수급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기관들의 수급을 믿어보세요. 이 빨간 기관들의 수급을 한번 믿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요걸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자 수급을 체크해보자면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깔끔하네요. 들어온 건 없고요. 최근의 수급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얼마에 잡으셔야 되냐면 밴드를 잡아드릴 겁니다. 이 밴드 안에서 매수를 꼭 해주세요. 11,450원에서 11,650원 정도 사이 구간에 꼭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이 정도 포인트죠. 목표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12,500원으로 짧아요. 1,000원 더 가는 거예요. 그 포인트 보시고 손절가는 11,0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요.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좀 더 좋은 수익. 자, 이니시스 같은 경우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잠깐 볼게요.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 이 라인 현재 구간대 바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곧 튀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 오를 거예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이 종목 10%입니다. 이거만 10%, 나머지는 뭐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 잘 판단을 하시고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요. 뭐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잘 홀딩하시고 한콜마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죠. 5% 수익 중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한콜마 같은 경우에도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현재 4종목 포트 들어가고요. 현금 확보 5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고 Y존 같은 경우도 내일장에 잘 판단하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를 마치고 3거래일 만에 개장을 했는데 오늘 큰 숨을 고르려나 봅니다. 코스피 장중에 1940포인트 이탈을 해서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다행히 1940포인트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바로 내일은 중국의 4월 무역수지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산주에 있는 만큼 관망세가 짙게 드리워진 오늘장입니다. 오늘장에 비록 낙폭이 컸다면 내일장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